회사에서 일을 할 때마다 이거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눈치는 보이는데 물어볼 곳은 없고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봐주세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완전 그랬거든요. 열심히 하고 싶고 나도 일 잘한다는 칭찬 좀 듣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는 건지 그걸 캐치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주변에 일 잘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 잘하는 선배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정말 유심히 관찰하고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따라해보고 그걸 내 루틴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너 일 잘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아, 일머리는 타고난 센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습관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제가 대기업에서 7년간 일하면서 알게 된 무조건 칭찬받는 업무 습관 22가지 처음으로 다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봤으니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일을 받았으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하자. 팀에서 일을 요청받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안 잡혀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도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자료 좀 정리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들었다면 그냥 시작하지 말고 꼭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건 어디에 필요한 자료일까요?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PPT로 정리할까요? 아니면 메일로 간단히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체크해도 일을 2번 할 일이 진짜 줄어들어요. 두 번째, 애매하면 무조건 다시 물어보자. 요구사항이 애매하면 결과도 애매해지고 결국 수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받는 시점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 질문 하나만 있어도 불확실한 것들을 줄이고 내 시간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괜히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되묻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 애매하게 말하는 지점에서 꼭 말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애매한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일은 무조건 쪼개서 시작하자. 기획서 작성하기. 이렇게만 적어두면 막상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세부 단계별로 쪼개서 기록하는 게 좋아요. 자료조사, 구조 잡기, 초안 쓰기, 피드백 받기, 최종 작성. 이렇게 실행 단위별로 쪼개두면 부담도 줄고 뭘 먼저 해야 될지도 명확해집니다. 특히 내가 일정이 바쁠 땐 오늘은 조사까지만 하자. 내일은 초안까지 써보자. 이런 식으로 일정을 나눠서 할 수 있어서 시간 관리하기도 편해져요. 네 번째, 일을 받자마자 캘린더나 투두에 기록하자. 저는 적는 게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적으면 정말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수첩에 간단히 적어두고 자리에 돌아가서 투두리스트나 캘린더에 바로 넣어둡니다. 데드라인, 할 일 단위까지 딱 정리해두면 일하는 게 훨씬 편해져요. 다섯 번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슷한 예시부터 찾아보자. 업무 초반에는 제로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럴 때는 선배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 비슷한 메일, 클라우드에 있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꼭 먼저 찾아보세요. 저는 새로운 업무를 받았을 때 메일함, 드라이브, 메신저 다 뒤져서 이거랑 비슷했던 일이 뭐가 있었지? 이 일의 히스토리가 뭐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거든요. 그걸 찾아보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잡히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도 감이 잡혀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꼭 창의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잘 찾고 잘 정리하고 잘 꺼내 쓰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상사의 스타일을 먼저 떠올리기.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자료를 누가 볼 것인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분은 숫자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잘 정리된 요약 한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팀장님이 볼 건데 그분은 항상 한 장 요약을 먼저 찾으시지,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자료의 포맷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상사한테 맞추면서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덜 고생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하면 정확도도 올라가고 이 사람 일 깔끔하게 하네? 라는 인상도 줄 수 있어요. 다음 7번째는 하루를 3구간으로 나눠 쓰기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하루 8시간 동안 풀로 집중해서 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오전, 오후, 퇴근 전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이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 오전에는 머리 써야 되는 일, 기획안 뼈대 잡기, 글쓰기, 어려운 분석처럼 생각이 많이 필요한 일들을 몰아서 하는 편이고요. 오후에는 손을 많이 쓰는 일 또는
액션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료 정리, 피드백 반영처럼 결정은 이미 다 끝났고 실행만 하면 되는 일들을 오후에 몰아서 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퇴근 직전에는 마무리, 회의록 다시 보고 공유 메일 보내고 내일 할 일 적어두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8시간을 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간마다 컨셉을 정해둬도 에너지 분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8번째, 사람들은 메일 제목만 읽는다. 메일을 잘 쓴다는 건 제목에서 절반 이상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바쁜 사람들은 메일 제목만 읽고 이걸 내가 봐야 되는 메일인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일 제목에 요청, 보고, 자료 전달 이런 식으로 용도를 꼭 붙여서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청, 회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거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회신도 빨리 주게 되거든요.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 잘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9번째, 보고는 항상 결론부터 말해라. 신입사원 때는 보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배경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한 거, 시행착오 한 거 이런 거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이걸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으로 이유, 참고사항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아요. 듣는 사람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준비한 내용들이 더 집중력 있게 들려요. 10번째, 문서는 내가 이해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해되게 써야 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쓴 문서를 끝까지 꼼꼼하게 읽지 않아요. 그냥 스크롤 쭉 내리면서 키워드 몇 개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쓸 때도 항상 상대방이 이걸 끝까지 읽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가정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문장은 짧고 핵심은 눈에 띄게 작성을 하고 문서의 맨 위에는 가급적 요약을 따로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자세하고 열심히 쓴 문서가 좋은 문서가 아니라 상대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문서, 읽었을 때 바로 이해되는 문서가 진짜 잘 만든 문서라는 거. 11번째, 회의록은 회의 끝나고 바로 쓰기. 회의가 끝나고 10분만 지나도 아까 뭐라고 했더라?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의록 담당자라면 회의 끝나자마자 초안이라도 간단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 위주라도 빠르게 정리해서 가능하면 바로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나에게는 기억을 남겨줘서 좋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되게 일 빨리 하네? 라는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습관이더라고요. 12번째, 다 안 끝났어도 중간중간 공유하자.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물어보게 되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업무를 할 때 그 업무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하루 마무리할 때쯤 간단하게 메신저로 이건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내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유를 하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대방이 딱 이해할 수 있거든요. 13번째, 모르면 바로 물어봐라. 시간도 비용이다. 회사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가 모른다는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아직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의 영역에서는 내가 끙끙대면서 혼자서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서 전체적인 일이 잘 진행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막혔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할 수 있어도 불필요한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14번째, 요청할 땐 결과, 이유, 마감일을 함께 말해라. 우리도 이 일을 요청받을 때 이게 뭔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명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요청할 때도 그 구조 그대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번 주 팀 보고에 들어갈 내용인데 수요일 오전까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일을 받는 사람도 바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일 처리 속도가 확 달라져요. 15번째, 업무로 지적받은 걸 내가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저도 예전에는 자료 피드백 한 번만 받아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느꼈어요.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피드백은 업무를 하면서 당연한 과정이라는 걸요. 지적을 받는 게 당연히 마음은 아프지만 그만큼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약간 유체이탈을 해서 이거는 일하는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멘탈을 지키는 태도이자 또 실제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16번째, 일은 결국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 또는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일은 사실 누군가가 가진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는 거겠죠? 그게 고객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막혀 있을까? 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움직이다 보면 일의 방향도 빨리 잡히고 이 사람 센스 있게 일을 한다라는 신뢰도 빠르게 생기더라고요. 17번째, 메일함은 꼭 카테고리로 나눠둬라. 메일함이 너무 복잡하면 진짜 중요한 메일도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사, 우리 팀, 외부,
참고자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둬요. 이렇게만 나눠둬도 그 메일 어디 있지? 라고 뒤지는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작업 효율도 높아지고 내가 머리 쓸 일을 줄이는 구조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는 과정입니다. 18번째, 상사 메일은 따로 필터링해서 모아라.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항상 칭찬을 받았던 습관인데요. 저는 저의 상사 메일은 그냥 중요가 아니라 최우선 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사가 보내는 메일만 잘 캐치해도 우리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일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메일 중에 내가 확인해야 될 게 있으면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정도라도 반응을 남기려고 하는 편입니다. 작업 속도보다 이런 리액션 속도가 신뢰로 연결될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19번째, 파일명은 제목, 날짜, 버전으로 통일하기. 파일이 많아지면 최종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름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간 보고, 날짜, V2 이런 식으로 제목, 날짜, 버전 순으로 파일명을 정리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누가 봐도 최신 버전이 뭔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요. 파일 이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번째, 일이 끝났으면 3줄만이라도 기록하자. 업무가 끝났을 때 드디어 끝났다 하고 그냥 덮어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딱 10분만 투자해서 3줄만 기록해보세요. 어떤 일을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뭐가 어려웠고 어떤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렇게 간단히만 남겨두어도 나중에 비슷한 일이 또 생겼을 때 진짜 놀라울 만큼 큰 힌트가 돼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 3개월 전, 6개월 전에 한 일들은 사실상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이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성과를 남겼다는 게 다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21번째, 좋은 문서나 메일은 저장하고 꼭 분석해두기. 가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싶은 자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바로 저장해두고 어떤 구조를 썼는지, 어떤 제목을 썼는지,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메일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뜯어보는 편이거든요. 실무는 결국 누가 더 잘 배우고 더 빠르게 내 스타일로 흡수하느냐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메일이나 문서 같은 거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22번째, 기록은 꼭 나를 위한 건 아니다. 업무를 기록하고 정리하다 보면 이건 나만 보면 되는 거지 하고 대충 적고 넘길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리는 결국 나의 시간을 줄여주는 일이자 다른 사람의 시간을 줄여주는 일이다. 우리가 신입사원 때 다른 선배들이 남긴 문서들을 보고 일을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었듯이 내가 자료를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팀 전체의 일이 편해진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리 진짜 깔끔하게 하네, 이 사람이 쓴 자료는 믿고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런 정리와 기록은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나와 팀 전체의 효율과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회사에서 7년 동안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직접 체득한 실무 루틴 22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습관, 당연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과 그냥 알고 넘기기만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일머리는 센스가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을 꼭 기억해두고 기억에 남는 한 가지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일 잘하는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공유해주세요. 저도 많이 참고하고 또 배우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기다려주시면 또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안녕.